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죠? 항상 바쁘게 일하는데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분. 하기 싫은 일인데 거절을 못하는 분들 말이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레버리지에 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을 그려서 4등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채워볼게요. 1번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2번은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 3번은 싫어하지만 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4번은 싫어하고 못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2번과 3번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1번과 가장 싫어하는 4번만 기억해 주세요. 방금 그린 원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말이죠. 오늘 얘기할 레버리지는 이 시간과 에너지원을 우리가 좋아하는 1번으로 전부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이 현실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레버리지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게 즐겁다는 분들 말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내 사업을 시작한다면 1번부터 4번까지 뒤섞인 일을 할 겁니다. 시작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레버리지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업무를 넘겨야 하고 어떤 업무를 본인이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구분을 합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닥치는 일부터 마구잡이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사업부터는 일을 분류한 뒤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할 때 제품 기획, 소싱, 디자인, 마케팅, CS, 물류, 그리고 세무까지 모두 혼자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1번 일이 제품 기획과 마케팅이었습니다. 4번 일은 CS와 물류였습니다. 매출이 나고 수익이 생기면서 CS와 물류를 같이 해줄 직원분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분에게 4번 일을 주고 나니 저는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1번 일인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이 1번으로 채워지면서 매출과 수익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고 디자인은 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제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는 큰몽을 통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된 일을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위임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만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원을 그려볼게요. 원 안에 호불호가 갈리는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는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레버리지는 메뉴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레버리지 하지 못한다면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메뉴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메뉴가 시급이 낮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일을 계속 레버리지를 한다면 시간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내가 원해서 바쁜 거란 말이죠. 시급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곧 힘이고 내가 하는 일의 주도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도 모두 1번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핵심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의 맛이고, 마케팅 회사에서는 매출, 디자인 회사에서는 미적 감각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1번 업무가 핵심 업무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서빙을 잘한다고 내 몸값을 2~3배 올릴 수 있을까요? 마케팅 회사에서 고객 상담을 잘한다고, 아니면 디자인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고 내 몸값이 2배, 3배 뛰어오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1번 업무가 핵심 업무가 아니라면 내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선호하는 1번 업무와 핵심 업무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핵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 업무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요리사가 중요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식점이 너무 유명해져서 체인점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체인점들이 늘어나면 요리사 한 명의 실력보다 체인점 전체를 관리하는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요리사에서 경영인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식당은 체인점으로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1번에 가까운지 아니면 4번에 가까운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핵심 업무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4번 일은 넘기고 내가 좋아하는 1번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내 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4번 일을 넘길 수 있다면 그때 4번 일을 주면 됩니다. 만약 내 시급이 5만 원인데 누군가에게 시급 10,000원으로 넘길 수 있다면 넘겨도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직원을 뽑고 외주를 계속 주다 보면 고정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익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어느새 적자로 사업은 휘청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사업 자금이 없다면 처음부터 직원을 뽑아서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꾸준히 생기는 걸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그때 안정적으로 4번 일을 조금씩 넘길 수 있습니다. 수익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거나 외주를 무리하게 준다면 고정비가 커져 사업은 불안정해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위임을 못하는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시켜봤는데 너무 답답해서 결국 본인이 다시 한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설거지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름기가 남아있다고 어머니가 다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설거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키는 일을 완벽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 잘해봤자 80점 정도로 해옵니다. 이걸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본인이 한다면 능률은 오르지 않고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일을 알려줄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일을 본인이 다 하려니 혼자 바쁜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주려니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한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4번은 누군가가 좋아하는 1번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영업직이 정말 안 맞는데 누군가에게는 영업직이 천직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본인이 대표거나 팀의 리더라면 직원들의 1번과 4번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4번 일만 남아있다면 그 일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방식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사업하는 사람들만 해당하겠네 라고 느끼는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인에게 도움되는 레버리지 활용 방법 얘기해 볼게요.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상 본인이 좋아하는 1번에서 거리가 먼 업무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랬습니다. 퇴근 1시간 전부터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좋아하든 말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죠. 전형적으로 레버리지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리하게 일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본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요. 내가 쓰일 곳을 설계하는 사람이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본은 모두가 좋아하는 일본일 거야. 그래서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값을 올려줄 대표는 분명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들은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며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어필하는 사람을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각자의 1번 일만 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신의 성향을 분명하게 말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리가 생겼을 때 대표가 제일 먼저 그 직원을 떠올릴 겁니다. 이게 회사와 개인이 모두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 현실적인 답답함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회사를 오래 다닐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V에서 성공한 장면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사람 이름만 짓더라고요.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하루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돈과 명예는 따라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에 너무 심취하면 모든 것이 레버리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까지 레버리지를 적용시키려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레버리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 오늘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이 1번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사업가였습니다.